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난 그냥 명예훼손 고소당하고 그냥 맘카페에 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상간녀나 상간남한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내가 제3자를 만난다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에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다른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있었던 사례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상간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따지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상간녀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갔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거침입, 방실침입죄로 고소를 당하셨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찾아갔는데 우연찮게 남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너무 흥분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여자를 못 가게 잡는 이 과정에서 폭행이 생긴 거죠. 폭행이란 게 막 당연히 뭐 뺨을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못 잡게 붙들고 있고 이 사람은 가려고 하고 이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옷이 뜯기고, 이것도 충분히 폭행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폭행죄로 또 고소가 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바람을 폈다라든지 뭐 불륜을 했다라든지 외도를 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폭행이라든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면 초범이고, 그리고 또 정상 참작의 사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흥분할 수 있는 사유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그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가서 주거침입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엔 벌금을 받으세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명예훼손이라든지 폭행 같은 경우에 반의사불벌죄라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은 일단 처벌이 안 되는데요. 상간녀랑 합의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후에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하신 적은 없어요. 이미 하시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오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 순간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상간녀한테 뭐 연락을 나도 모르게 욱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그 고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명예훼손이든 폭행이든 고소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고소인 조사를 거치고 피의자 신분이 돼요. 제가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CCTV를 낸다든지 아니면 사실확인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녹취록을 낸다든지 증거가 있다면 결국에는 경찰은 그 증거를 가지고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외도 때문에 갔다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경위에 불과하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로 인해 가지고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벌금의 형량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마치 내가 상간녀나 상간남이랑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압박감을 계속 가지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버텨야 되다 보니까 심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벌금을 한 뭐 100만 원 받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미 전과자가 됐는데 또 그걸 가지고서 손해배상 소송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또 심적인 고통도 있고 또 전과자가 되고 내가 소송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반대로 내가 을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쪽에서 고소를 했고 난 피의자가 됐고 소장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 소송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법적인 복수라고 하면 결국에는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간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상간녀나 상간남한테 청구를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일단 확보를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서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보시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는 게 가장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허용하는 범위 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난 그냥 명예훼손 고소당하고 그냥 맘카페에 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제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최대한 이제 좀 도와드리고는 싶지만 제가 또 변호사인데 그거를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감정에 대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도 상간소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대로 형사사건으로 비화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높아심에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꼭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뭐 감정적인 대응을 안 하시는 거를 제가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